안녕하세요. 여의도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산재 신청한 산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그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콜센터 상담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제출한 산재 신청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 케이스와 같은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된 그 역학조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에 있는 역학조사심의위원회로 상정을 하고, 역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다시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재조사 담당자에게 그 자료가 송부가 되면 그 담당 직원은 다시 역학조사 결과를 최종 검토 정리해서 지역본부 관할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그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심의 의결을 하고, 의결된 그 결과가 다시 지사로 통보가 되면 그 지사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역학조사부터 역학조사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그 다음에 다시 재조사 담당자에게까지 오는 그 시간,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의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외로 신속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해서 구로구 콜센터의 작업 환경은 상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중간에 역학조사심의위원회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그 조사 단계를 다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바로 최종 결정한 그런 사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신속히 결정했다는 측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2월 1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잘 입증하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업무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잘 입증하면 비보건 의료 종사자인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난 그 결정적인 기본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작업 환경 자체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작업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콜센터와 같은 사업장의 작업 환경은 상당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반복적으로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비말이 튈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시 구로구 콜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그 콜센터 자체를 집단 폐쇄시키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 인근청에 있는 모든 사업장까지 전수조사를 할 정도로 그 행정기관이 구로구 콜센터에 대한 작업 환경 자체를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행정기관이 이미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기에는 행정기관의 그 판단 그 자체가 상당한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주요한 이슈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그리고 세균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보건의료 종사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산재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구로구 콜센터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보건의료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했다라고 본다면 비보건의료 종사자, 다시 말해서 일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산재 근로자로 판단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례를 남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이 가능하다는 그 인정 유형이 하나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과 같은 그런 작업 환경 내에서 특정 근로자가 확진을 받았다라고 보면 그 정도의 작업 환경 내에서는 전파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 개연성을
상당하게 인정하는 그런 유형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비보건 의료 종사자, 일반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첫 번째는 출퇴근 과정에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산재가 될 것이냐. 물론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어떠한 유형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과연 산재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출퇴근 중재에 있어서 공단이 판단하는 가장 우선순위적인 기준이 출퇴근의 경로가 정상적인 순로를 통해서 진행되었냐라고 하는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감염에 대한 경로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출퇴근 경로를 통해서 내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동선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도 출퇴근 중 감염된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지금 구로구 콜센터 사건과 같은 해석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의 유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업무상 미팅한 상대방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확진된 상대방을 업무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부분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으면 과연 그 근로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병원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에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완치가 되어서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지급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본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간병 등급을 나눠서 간병료를 또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보면 그 유가족을 상대로 유족연금과 그 장애비 일체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일반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 난 첫 사례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그 사례가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